자,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시사 교양 예능 정보 프로그램 점입가경 시작합니다. 이제 만연한 가을이에요. 이제 비대면이었던 축제들도 다 대면으로 전환이 됐고 네.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날씨도 너무 좋죠. 네. 어때요? 오늘도 행사들도 들어오는데 많이 구름도 너무 예쁘고 하늘이 너무 맑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보는 이렇게 가을 풍경하고 사진을 찍은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사진 너무 이쁘게 나오죠. 사진이 맞아요. 너무 잘 하늘이 일단 파랗고 맑아가지고 네. 너무 사진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 막 나가고 싶잖아요. 네, 진짜 이럴 때 나가야 되는데 네. 여자분들은 봄에 많이 나가고 싶지 않나요? 아, 가을에도? 근데 가을 좋죠. 가을 그쵸. 하늘이 확실히 그 청명한 가을이라는 말이 진짜 맞다니까요. 맞아요. 바람 딱 서늘하고. 딱 이 온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음. 딱 이 온도. 황사가 없잖아, 항상 이제 황사. 이랬으면 좋죠. 맞죠. 봄에는 황사가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봄, 여름, 겨울 이런 거 없이 그냥 가을 같은 날씨만. 가을만. 네. 낮에는 조금 덥더라도 아니 네. 습기 없이 아 맞아요. 습하지 기온은 않고. 올라가도 그늘에 가면 시원할 수 네. 있는 이게 지중해성 기후인가요?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원조, 위치, 유지, 평가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원조라는 게 저번에 한번 우리 식사할 때 아, 한번 해야겠다고 말씀하셨던 밥집 앞에 거. 원조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거기서 원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지금 키워드를 만들어 봤거든요. 네. 자, 오늘 한번 이슈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원조. 누가 준비했나요?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 저는 이 원조라는 키워드를 좀 보면서 진정한 원조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원조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원조하면 내가 원조다 하는 그런 원조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생각이 났는데 일단 전북 그리고 전주가 원조인 것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전주하면 비빔밥 가장 먼저 음. 생각이 나죠. 축제도 있고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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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가 전주 한지가 원조예요? 그렇죠. 원조라기보다는 굉장히 살짝 늦었는데. 생각해봤어요. 다른 데도 그 당나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전주 네. 완주 지역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당나무였기 때문에 한지가 원조라기보다는 그 좋은 재질의 한지를 생산을 해냈던 곳. 말씀드린 이유가 원조라고 하면은 처음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요. 원조인 건지 이게 원조라는 게 진짜 좀 약간 제가 모호하게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전통과 정통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봤나 라는 걸 한번 전통과 여쭤보려고 정통.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을 했던 결이 같은 거예요. 그 전통과 정통 그 차이들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네. 정통이란 거는 어떤 걸 시작했었던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적자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성이나 전통성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좀 구분해서 써야 되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방금 말씀하신 걸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럼 어떤 스승에게 바로 배운 사람. 그런 그렇죠. 게 정통이네요. 네. 맞아요? 정통, 적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한지 얘기할 때도 네. 전통 한지라고 말하죠. 그렇죠. 정통이 정통 아니라 한지라고 안 하죠. 전통 한지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면 굉장히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될 것인데. 네. 네. 한번 해보죠. 그래서 물짜장, 비빔밥. 저 물짜장 궁금했어요. 이게 아, 전주가 물짜장. 전통이 아니죠. 원조인가요? 그러니까 원조인 것 키워드 같아요. 헷갈려. 저는 여기서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여기서 물짜장이라는 처음 봐서. 건. 네. 저도 다른 지역에서는 물짜장을 본 적이 없고 이 전주에 다른 또 물갈비 군산, 있군요. 익산도 있긴 하다. 근데 이게 아마 전주에서 많이 전주에서 퍼뜨려서 많은 것 나간 같아요. 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읍은 없어요. 물짜장 없어요. 이런 물짜장 단어 자체가. 사람 네. 없어요. 물짜장, 물갈비 이런 게 좀 전주에 있잖아요. 물갈비. 그게 같은, 그렇죠. 같은 물갈비 맥락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음식에 조금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전주가. 전주가. 아무래도 음식의 도시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네, 물짜장을. 물짜장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지금 녹말가루 푼 거잖아요. 네. 네. 좀 뭔가 걸쭉하게 저는 양을 많이 늘리려고 했을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오. 짜장보다는 이렇게 뭔가 녹말가루 넣어서 하면은 좀 더 뭔가 양이 많아지고 포만감 있게 먹을 수 먹으려고 있게. 한 걸까? 근데 라고 웃기는 게 생각을 이게 했어요. 짜장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비슷하면 짬뽕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 약간 빨개가지고. 네. 해장이 굉장히 좋죠. 좋죠. 네, 물짜장, 울면 이런 정도. 약간 끈적끈적한 게 위를 보호해주는 느낌. 그런 게 있으면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군요. 네. 전주가 물짜장은- 원조인 게 이런 거밖에 없나 봐요. 물짜장은 없자면 해장의 원조일 수도 있겠다. 해장의 해장의 원조. 원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이 원조라는 게 좀 논쟁이 있는 논쟁이 것들도 있는 원조. 많잖아요. 항상 논쟁이죠 원조는. 네. 이게 제가 원조라고 이제 논쟁 생각했을 때 가장 처음 생각난 게 네. 전주 좀 대표하는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빵집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뭐 정확히 제가 이렇게 두 군데가 저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전주 저도 왔을 같은 때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기사를 쓰고 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첨예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원조 논쟁이 뭔지 자기들이 원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이름 네이밍 가지고 상표권 아.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전통과 정통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둘 다 파는 게 초코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려고 피 여기를 가냐, 풍을 가냐 이거의 문제인데 사람들은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긴 별 구분을 안 하더라고요. 하죠. 네, 근데 이게 너무 원조 전쟁은 돈이랑 직결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여행 같은 데 가면은 그 원조집이라고 써져 있는 거 아까 간판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이거는 자주 그런 데를 찾아가세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뭐 블로그 검색해가지고 가세요? 저는 오히려 그 원조라는 간판에 있는 원조라는 단어에는 진짜 별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은 게 여기 봤는데 원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뒤돌면 거기도 또 원조예요. 또 막 사진 사장님들 사진 맞아요. 박히는 맞아요. 간판들도 있거든요. 원조. 그리고 방송에 다 나와 다 나와. 나와 있고. 가끔은 저 KBS, MBC, SBS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아 그렇게 네. 마케팅을 하는 네, 거예요? 마케팅을. 궁금해서 재밌게. 그리고 원조라고 엄청 크게 써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오히려 그거를 빼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예전 식당들이라고 표현해도 아, 될까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좀 더 예전 식당들이 그 원조를 그냥 간판을 안 바꿔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보다는 좀 더 관광지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거 있잖아요. 같아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먹자골목들이 뭐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전주도 있는데 그 비슷한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항상 원조라는 것은 다 쓰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장충동, 장충 그렇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족발 그렇죠. 생각나요. 다 원조 장충 족발이에요. 근데 부산에 가면요. 그 남포동 이쪽 근처에 또 족발 골목이 있는데 다들 원조예요. 밀면 같은 거 다 원조. 밀면. 어묵도 다 원조. 왜 그렇게 원조를 쓰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정통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 모르는 데 가면 믿음이잖아요, 실패하고 싶어 하지 믿음. 않잖아요. 신뢰. 예. 네. 믿음이 생기는 거죠. 원조라고 하니까. 여기가 아무데나 가서- 원조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원조에 끌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원조에 끌리죠. 왜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두 집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줄이 너무 많아요. 원조집에. 원조는 아니지만 여기 인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 갔어. 근데 원조집이 옆에 있는데 안 갔다 오면 그 원조집 가봤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아니 줄 많이 서서 못 갔어라고 이런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번에 얘기했던 포모증 중에 하나죠. 남들이 다 하는 갔다 건 왔는데 다 해야 되고. 나는 안 갔다 왔다. 그건 아니지만 원조집 우리가 이제 먹는 거에 좀 맛이 좋아하니까 과연 어떻게 다를까? 네 그런 거죠. 똑같은 데 갔다고 쳤을 때. 음, 근데 저는 별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원조가 더 맛이 담백한 경우가 많아요. 맛이 있다라기보단 그냥 맞아요. 천연의 맛. 어. 그런데 또 자극적이지 다른 게 않고 그냥 자극적이지 슴슴한 맛. 제가 며칠 전에 그 춘천에 갔다 왔는데 춘천 닭갈비 있잖아요. 닭갈비. 그러면 되게 그 않고. 거기도 원조 많이 써 있었겠다. 근데 정말 특이한 걸 봤어요. 그 시내에 있는 닭갈비 골목은 다 원조인 거예요. 그래서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시 외곽에 있는 닭갈비집에는 원조라는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더 맛도 맛있나 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시 외곽에 있는 건 최근에 이제 뭐 10년 전 깔끔하게 그리고 우리 가게만의 개성. 우리 집 옆에 또 닭갈비집이 있지만 우리가 훨씬 먼저 했지만 우리가 원조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게 사람 많으면 옆집 가시면 되고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시내 안에 있는 건 뭐 30년 된 원조집 닭갈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아저씨가 아니죠. 군인들이 이제 왔을 때 군인 동생들이. 군인 동생들이 왔을 때 먹던 그 시절 그대로의 간판이 원조. 그렇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제 더 이상의 원조는 없지 않을까? 30년 동안 맛이 안 변했겠어요? 변했겠죠? 그런 건 좀 이제 조금씩 원조는 이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간판 얘기하니까 진짜 애매한 게 원조 여기는 원조다. 내가 원조다 했는데 간판이 막 삐까뻔쩍 깔끔하면 왠지 약간 믿음이 믿음이 안 가긴 한 그래서 것 그 같아요. MZ 세대들 같은 경우나 요즘 그 트렌드 자체가 네. 상당히 좀 노포를 찾아가는 어, 좀 허름해 보이는 맞아요. 그런 곳을 찾아가서 이게 네.
원조라고 써 있진 않아도 이게 정통성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사진도 찍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도아나운서 뭐 한류 원조? 한류 원조. 네. 한류 원조.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 배용준 아닌가요? 배용준? 배용준? 그쵸. 그러니까 일본 쪽, 네. 동남아. 약간 딱 한류라고 생각을 하면 제 연사마. 기억에는 연사마가 또 저는 88 올림픽에 그 에이, 이거 대박 굴리는 써보였던 사람이라고 하려고 하는 거죠. 코리아나라고 코리아나 손에 손잡고 오라고. 손에 예. 그분들도 굉장히 핫했어요. 그리고 아. 굉장히 팝에서는 유명한 분들이었던 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는 이야기라서 그래요. 죄송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한류 원조. 한류 원조요? 싸이? 싸이. 싸이. 싸이가 한창 진짜 완전 그렇죠. 강남스타일 네. 있을 때는 약간 전 세계적인 한류. 맞아. 굉장히 뿌듯해지고 Do you know 싸이? 이거죠. 맞아. Do you know 맞아. BTS? 손흥민까지 요즘에는. 네. 그렇죠. 뭔가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언제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조금 이 사람이랑 색깔이 다르지만 같은 내 걸로 영역에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원조가 다른 되는 모습. 거죠. 그럼 그렇죠. 다른 그 사람이 분야에서. 원조가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은 조금 속상하긴 하겠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 어쩔 수가 영향을 없지. 줬던. 네, 영향을 그런 줬던. 사람으로서 네. 기억이 된다면. 그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사람이 원조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기분이 안 나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위치. 다시 하죠. 위치.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정확히? 위치. 위치. 자, 위치. 자, 일단 저는 이제 위치 딱 했을 때 다들 가정에서 이제 본인의 위치는 어느 정도 이게 저번에 또 다뤘던 역할하고도 굉장히 역할이랑 비슷한 맞아요, 맞아요. 연결되는 자리, 느낌이에요. 역할, 네. 위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긴요? 저는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아까 썼는데 이게 날라갔나 싶네요. 그 공자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정명이라고 정명사상. 대본에 충실한 방송이네요. 대본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았다면 그 술잔은 모난 것이냐라는 물음을 던져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모난 술잔이 네. 모나지가 않았어. 그러면 이 술잔은 모난 술잔이냐 모난 술잔이 아니냐. 발음 연습하는 것 같다. 그쵸? 그러니까 간장공장 공장. 초코칩이냐 안 촉촉한 초코. 그러니까 이제 정명이라는 게 아까 위치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그 군군 신신 의의예 뭐 효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위치가 어떤 위치냐에 따라 그 사람은 그 위치에 따른 역할들을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에서의 위치, 사회에서의 위치 이것과 결부지을 수 있어가지고 약간 교양 쪽으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위치는 역할이랑 좀 비슷한 걸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위치라는 키워드를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보느냐의 그 관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던졌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제가 생각한 위치는 그러니까 위치라는 게 역할 느낌보다는 좀 순위인 거죠. 순위. 그냥 순위. 내가 어떤 역할을 순위. 하든 우리 집에서 나는 좀 양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잡아야 돼 약간 이럴 수도 서열, 있고 서열 같은 그쵸? 거네, 서열이죠. 서열 잡아주는 거. 서열. 가정에서의 서열을 좀 여쭤봤는데 계속 지금 가정에서 혹시 서열. 자위신가요? 자꾸 다른 얘기를 말을 돌리시는 그래서 자. 저는 이제 에. 또 이 위치 키워드를 보고 또 생각이 났던 게 최근에 대구에서 한 여성이 신고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 근데 첫 마디가 어디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경찰이? 경찰이 신고자분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얘기를 나 지금 뭐 어디서 지금 택시 잡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오늘 흰색 구두 신어서 발 아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위치와 지금 의상 신발 착용한 것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전화 마지막 끝에 경찰이 그럼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하고 딱 끊고 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치를 여성은- 알려준 거네. 네. 위치를 알려준 거죠. 기지도 대단하고 경찰도 맞아요. 네 굉장히 상업방탕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영상이 많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든든하다. 뭔가 마지막에 그 경찰이. 한마디가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냥 처음에 어디야 이렇게 했을 때 경찰이 그냥 뭐 장난 전화라고 그쵸. 생각할 수 그럴 수 있잖아요. 하도 많으니까요. 네. 너무 근데 많으니까. 바로 지금 신고자분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뭐
옆에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맞아. 여자가 그냥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그런데 던지더라고요. 이 여자분의 기술도 대단한데 네. 그 사이에 그 나쁜 사람은 뭘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강제 추행처럼 바뀌었어요. 그냥 네. 바깥에서? 네, 바깥에서. 근데 이제 자꾸 그러니까 신고를 전화를 한 거죠. 하는 전화로 이렇게 경찰한테 하는 신고를 척하면서- 한다고 하면은 더 포악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화를 이렇게 한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게 이 전에 그런 전화 뭐 이런 내용 국밥집인 많이 것처럼 나왔잖아요. 네. 국밥집인 것처럼도 이야기하고 뭐, 어디 뭐, 감금돼 있는데 네, 그랬을 피자 때 피자 시킨다고. 시키려고 하고 이게 경찰에서도 비유형 신고라고 있대요. 이런 전화가 들어오면은 뭐 신고자가 아무 말 없이 전화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거나 아니면 뭐 악소리를 낸다거나 이러면 비유형 신고로 판단을 하고 경찰이 이제 그뭐 그렇게, 위치 추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순찰차를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범죄들에서 경찰의 기민한 대처를 우리가 받으려면 정말 중요한 거는 장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장난 전화가 이게 한두 번 계속 쌓이면 경찰 아저씨들도 짜증이 나죠. 네. 그리고 뭐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시작부터 그냥 또 시작이네 또,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들 맞아요. 같은 경우는 정말 유급한 상황이 아니면 아니고 유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제 신고를 할 할 경우는 수 있죠. 있겠지만 장난으로 이렇게 경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들 피곤하게 하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전화를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장난 그렇죠. 전화를 그렇죠. 네 하면. 맞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경찰이 또 위치 추적하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꼭 필요한 일인 것 그렇죠. 같은데 사실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이런 위치 추적 많이 하거든요. 위치 추적 오. 어플을 사용해서 뭐 연인 사이에서도 많이 쓰고 오. 부모님이 아이한테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 같은 경우는 네. 아이들 그 키즈 폰이라고 해서 네. 써요. 그래서 네네. 이 아이가 어디 그게 있는지가 있어요? 떠요. 제 핸드폰에. 모르죠. 저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모를 것 같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아, 몰랐는데 이제 아이 키즈폰 해주면서 알았죠. 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나오면 문자가 온대요.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신기한 그거는 거예요. 이 아이의 학교 사생활을 알람일 너무나 거예요. 침해하는 게 근데 그리고 저는 학원에 들어갔다 이런 것도 맞아요, 본다고. 와.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까지는 좀 그런 게 괜찮은데?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또 위험한 세상이기도 하니까. 근데 만약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녀석들? 사실 더 필요하지만 그걸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게 해야죠. 모르게 와. 어떻게 진이야 스파이 앱을 진이야 도망가. 근데 이게 아까 어플 말씀하셨는데 뭐 연인 사이에서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어떠세요?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연인이 네. 오빠 나 어플 이거 깔고 싶어 이렇게 해요. 어떻게 더 하실 뭐 거예요? 깔아줄 수 있죠. 오. 깔아줄 수 있어요? 네, 저뭐 예, 아, 괜찮을 진짜요? 것 같아요. 저도요. 싫긴 한데 깔아주긴 할 것 같아요. 예. 굳이 원하면 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죠. 역시 사람은 더 교묘해지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 영상 통화가 맞아요, 가능하다고 맞아요. 했을 때 또 그 네. 어플도 있었잖아요. 지금 남자들이 배경. 술을 와. 먹고 있는데 배경은 어디 뭐 산이나 그렇죠. 그럴 아니면 수 있죠. 오피스 그렇게 또 만들어 놓고 나 지금 여기 어디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 맞아요. 남자들이랑.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근데 어떠세요? 드는데. 그런 거 만약에 해달라고 하면? 아, 전 남자가? 싫어요. 저도 왜냐면 싫어요. 제가 싫- 싫죠. 네. 싫어요. 근데 너무 이제 싫지 너무 싫은데. 그렇죠. 근데 커플들끼리 하는 앱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거기에 그 잘 사람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날씨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그 날씨가 오. 날씨도 그렇고 도시도 이름도 뜨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내가 잘하는구나. 네. 그 정도는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우리 진짜 앱 깔자 그러면 정말. 어플 깔면 막 내가 돌아다니는 게 이렇게 막 맞아요, 커서로 맞아요. 보일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난 진짜 소름 끼칠 것 같아요. 왜? 근데 만약에 사귀자마자 깔자 그래.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사귀자마자 깔자고요? 핸드폰 좀 날 줘봐. 정말 사랑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 핸드폰 좀 줘봐? 핸드폰 좀 줘봐. 우리 깔자. 핸드폰 좀 줘봐가 저는 일단 싫은데요. 왜? 나도 너무 싫어. 내 거 왜? 저 내 무섭긴 안전은 한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날 끔찍이 사랑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끔찍하다.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휴대폰 좀 보여줘 했는데 아 싫어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아 남자친구가 싫다 하면요. 남자친구가 나 아니 내 휴대폰은 안 돼 이렇게 하면 나 보여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근데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어떤가 보게. 한번 나 핸드폰 아니, 좀 보여줘. 싫은데 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다시 하라고요? 선배는 혹시 그 형수님이 핸드폰 좀 보여달라고 하면은 바로 보여주세요. 전 보여줘요. 혹시 그 잠금 뭐 돼 있으세요? 잠금은 돼 있는데 네. 다 알아요. 저도 남편한테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작가님 절대 금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굳이 보자고는 안 하고 지금까지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잠금 그 비밀번호를 아니까 언제든 자기가 생각하고 싶으면 저는 그냥 막 달라고 하겠죠. 뭐 여자친구도 그렇고 뭐 아니 뭐 예전에 이게 보면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그냥 막 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부러 안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좀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혹시라도 막 유혹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보고 들어서 싶은 유혹이 생길까 봐. 거짓말 치지 마요. 한번 이렇게 겼는지를 보고 기자인데? 나중에 기자인데? 모르게 근데 되겠네. 제 거는 다 알더라고요. 바로. 이미 기사 다 써놨는데. 저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진짜요? 안 해야 한다고 아마 자기 어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겠죠. 그리고 맞아, 사실 맞아. 이 휴대폰 안에 나의 실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맞아요. 보여주는 곳이 가장 많이 있고 있어요. 뭐 굳이 상대방을 믿기가 쉽지 않으니까 더 궁금할 수 있고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앞의 모습과 본인 친구들과 또뭐 다를 수 다르니까. 있으니까 궁금할 수는 궁금한데 또 아는 건 두렵고. 맞아요. 네. 뭐든지. 그래서 이제 판도라의 상자, 휴대폰을 보는 것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래요. 예. 와우. 진짜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 여자친구가? 죄송해요. 자 그렇다면 마무리 짓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위치를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앞에 거. 사람이 위치를 예전에는 당연히 반대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자리에 앉히면 저 사람은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정치인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도 네. 음. 사람이 위치를 만들고 사람이 그 단체의 품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정명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이 위치를 만들긴 하는데 위치에 가면 그 위치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번 키워드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유지 갑니다. 자, 인간관계 유지는 어떻게? 이걸로 준비를 했네요. 네. 우리 장윤희 아나운서가. 그래서 유지하니까 저는 바로 관계 유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아니면은 각자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또 우리가 전화번호는 엄청 많은데 평소에 연락하는 사람들은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과의 관계 유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선배님부터. 자, 저부터요. 네. 저는 그 생일자가 카톡에 뜨잖아요.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 같은 경우 그리고 내가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분들에게는 선물을 보내죠. 선물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뭐 그냥 뭐 그럼 1년 360일 내내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좀 많이 나가긴 하죠. 아쉬운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녔으면 그러지 않는데 그건 아니에요. 관리하실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맞아요. 거 많이 쓰실 또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우리 저기 청윤석 기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네. 그 폰 번호가 저장돼 있을 네,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관리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다녀왔던 그 경조사의 비용을 뽑아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명심해야겠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메신저 선물하기 기능이 있어서 요즘에는 맞아요. 사실 못 본다고 못 챙겨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안 좋은 모르겠지만. 거예요. 맞아. 근데 그 굉장히 생일을 안 다 설정을 해 놓으세요? 공개를 해 놓으세요? 저는 해놓는데 안 해놓는 분들도 네, 저는 안 많으시더라고요. 해놓고. 해놓으세요. 네. 보지도 않고 저희가 이렇게 관계가 내 것도 설정이 됐으니까 안 보여주고. 해놓으세요. 네. 그래 알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올만한데 안 왔다 했을 때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걸 많이 챙기려고 하고 생일이나 또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걸로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고 그리고 요즘에 워낙 이제 SNS가 잘 돼 맞아, 있으니까 맞아. 그런 걸로 못 보더라도 뭐 서로 소식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좀 댓글 남기단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 보더라도 계속 연락은 주고받는 그렇게 유지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대요 요즘에. 쉽게 유지도 가능하고 네, 쉽게 유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안 만났는데 우리가 계속 만나고
봤던 것 같은 느낌도 계속 주고 왜냐면 사진 같은 걸 계속 보잖아요. 요즘에 뭐 하고 있는지도 맞아요. 그쵸, 다 그쵸. 알고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것들로 관계 유지를 많이 하고 좋아요 눌러주는 거랑 제일 많이 하는 게 선물. 네. 선물.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저 네. 선배님이 저 선물 한 번 주신 적 있어요. 뭐 왜 받았어요?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신 적 있어요. 제가요? 기억 안 나시는 것 취하셨던 같은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 주셨어요? 편의점 아. 그거였는데. 저 그거 저 추석 선물이었어요. 아 그게 추석 선물이었어요? 실망했는데. 굉장히 실망적. 그냥 아 주셨다고 그랬구나. 네. 아, 저는 근데- 추석 전이었죠. 그때 여수였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왜 주셨? 아 여수였어요. 여수였잖아요. 네, 여수였어요. 아, 그냥 아마 그게 술 추석 먹고 그럴 것 선물이었구나. 같아갖고 어. 그 편의점 가서 헛개수 치킨은요? 사 먹으라고 아, 그거였을 또 거예요 그런- 아마. 아, 그러셨구나. 그래도 저도 생각해보면 저 처음에 여기 회사 입사해서 일 시작할 때 또 선배님이 또 많이 한 번씩 아침에 눈 떠보면 그런 게 와 있었어요. 오늘도 아니고 힘내라. 그러니까 약간 그게 제가 너무 안쓰러웠겠죠. 굉장히 많이 혼낼 때가 가지고 많이 혼나고 그 다음날 좀 미안하시니까 또 오늘 힘내라. 처신을 잘해야 선물값도 덜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지하는 거죠. 네. 그런 게 회사에서 관계 유지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다 안전해지는 거 있잖아요.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굉장히 작더라도 맞아요. 뭔가를 이렇게 받으면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이 또 들어지고 또 미안한 감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거보다 그냥 그런 거 있죠. 애기들 좋아하는 거 같은 거. 네. 그런 거 주면 웃겨서라도 이렇게 마음이 좀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직원이랑 좀 그런 식으로 응? 이렇게 하는 편이긴 해요. 그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주면서 약간 미안 웃기잖아요. 이러면 귀여울 것 같아요. 참 뭘로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통하는 사람한테만 해야 되는 그래야지. 거죠. 네. 제가 선배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 그 금융 치료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금융 뭐든지 이게 좀 돼야지 치료가 된다. 음. 네. 근데 그 말이 그거 커요. 맞는 말인 커요? 것 굉장히 같아요. 커요. 네. 좋네요. 자, 금융 치료. 저도 치료가 좀 필요한데. 나도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연애든 뭐든 좀 지금과 최소한 지금처럼은 좀 유지됐으면 하는 거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좀 평온한 마음을 오. 좀 쭉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지금 평온해요. 편하세요? 아니, 평온한 경우가 있을 때가 아. 있죠. 근데 막 이게 낙차가 크지는 않는데 아, 이게 좀 올라갈 때도 좀 불편하고 내려갈 때도 불편해서 맞아요. 쭉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요. 네, 좀 그런 생각. 올라갈 때도 불편해요. 괜히 너무 들떠 있는 괜히- 내가 싫을 수 있고 내가 귀여움. 왜 이러지? 막 내가 이런 왜 이러지? 경우도 있고. 네. 다음엔 또 들뜨는 게 있으면 또 결국에는 내려가는 게 내려갈 게 있기 있어요. 마련이니까 또 두려움이 걱정될 있을 수 수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요즘 이렇게 잘 되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이걸로 내 운은 지금 다 끝이 막 바닥에 나가는 건가? 막 이런.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혹시 그런 생각 최근에 하셨어요? 선배님 저는 그런 잘 되면- 생각을 하시면 좀 저는 잘 조심해야 되면 되는데. 그냥 마냥 좋아요. 그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마냥 좋아하는 거. 네. 아, 잘 안 되면 마냥 안 좋아. 마냥 안 좋아. 원래 잘 안 되면 그냥 액땜했다고 해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나름 넘어가려고 긍정적이에요. 하잖아요. 네, 긍정적이에요. 마냥 안 좋고 근데 뭐 또 마냥 좋을 일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이게 시사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 네. 저는 우리 전라북도의 그 인구수가 최소한 지금은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아 인구수. 자꾸 나가지 않고 유출되지 않고 이것만이라도 유지가 된다라면 맞아요. 이제 건강하게 각 연령대별로 유지가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그것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 불가능하죠. 뭐 지역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뭐 소멸 되면 어떻게 되죠?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대책이 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이거 네.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 전세적인 거고 전라북도만의 문제도 막을 아니고 수 없고 막을 사실 수 없어. 유출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지도 않는 그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다른 지역 주민들을 우리한테 맞아요. 유입한다고 말도 안 그들이 되죠. 애를 낳고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들 자체가 근시안적이고 현 선출직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만 좀 약간 때우자라는 식의 그건 애를 어떻게 더 낳자고 더 어떻게 캠페인할 거야. 낳기 그러니까요. 싫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할 거는
이제 고령 인구가 엄청 이제 많이 늘어날 건데 이 복지, 이 돌봄 어떻게 할 건지를 빨리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갖고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그 정령 같은 경우도 60세인데 네, 요 65세, 70세까지 올리자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 있어요. 근데 반대는 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일할 때 사람을 더 뽑지 않을 건데 라고 반발하는 청년 세대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건강하고 굉장히 좋은 일자리들이 굉장히 있다라면 그걸 지탱시키고 어차피 사람은 줄어드니까 그건 청년 어쩔 수 일자리도 없는 같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그냥 그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정치인들이 이쪽 편 세대, 이쪽 세대 갈라치는 상황이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평가거든요. 제가 이제 이 평가를 준비하면서 그 심리학을 하시는 분의 글을 읽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를 할 때 왜 내가 준비하면 웃죠? 왜? 아닙니다. 좋네요. 사람들을 그 이질적인 것을 보면 어떻게든 나하고 결부를 짓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안전의 욕구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평가를 함으로써 그 본인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을 때에는 뭐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투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각각이 그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면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점, 자기의 단점이 있잖아요. 이것을 투영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니면 어떤 형태를 보고는 이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누가 나를 보고 거슬린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뭐 힘들어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좋은 이야기를 얘기네요. 했다고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네요. 네. 이제 평가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나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를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모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전국민 듣기 평가 네. 대통령의 발언. 오늘 너무 시사 쪽으로 세게 가네요. 아니 이거는 약간 재미있으라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예능인가요? 네. 네, 예능 안 같이 들어보셨어요 이거?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들어봤죠. 네. 네. 그거는 뭐 밑에 자막이 안 나와도 우리가 자막을 보면 자막 그대로 들리죠. 듣는 대로 맞아요, 듣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자막을 안 보고 본 거에서도 들렸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들렸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는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수능을 다 받고 매달 듣기 평가를 잘하고. 국어와 영어를 했고 누구보다 귀가 열려 있는 민족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전국민 듣기 평가였다 이거는. 네. 전 되게 여러 번 들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괜찮다 아직. 네. 변주를 귀가- 많이 주셨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느리게도 편집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0.2배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국민 듣기 평가였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해봤어요. 안 들리셨나 들리셨나. 다 들리신 거죠? 네. 좀 들리더라고요. 들렸어요. 그래서 귀가 네. 아직 멀쩡하다. 그렇죠. 자, 평가는 사회의 생존 전략. 우리 청년석 기자가 또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평가라고 하니까 아까 네. 근데 초반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저는 평가라고 하면 되게 부담되거든요. 음. 좀 기분도 좀 안 나쁘고? 좋은 것 같고 그래요? 네,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아나운서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매일매일 좀 대중 앞에 서면 평가를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거 없어요? 있죠. 있어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방송에는 뭐 매일매일이 평가받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뭐 느끼는 게 없으니까 그런가 했는데 실제로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매일매일 피드백이 어느 정도 있고 또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피드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일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를 내가 취사 선택해서 걸러서 들을 건 듣고 아닌 거는 쳐내고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왜냐면 피드백이 사실 다 달라요. 맞아. 취향에 따라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주관적인 이 방송이라는 게 결국엔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건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뭐 전 아나운서로서 뭐 만약에 앵커 멘트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멘트는 사실 되게 주관적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수 있는 있죠. 거잖아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약간 받을 건 받고 아닌 거는 좀 평가라는 게 쳐내고. 네,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맞아요. 평가가 맞아요,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가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를 만족시킬 건가 어. 그거 하나를 좀 생각을 하죠. 중요하죠. 타겟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네, 네. 이 역의 주인은 누구인가. 네, 그래서 생각을 해서 현명하네. 그분만 그러네. 네. 시키면 음. 된다라고 최근에 생각을 한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뉴스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스트레스, 이제 선배들 스트레스 그런 게 엄청 심했어요. 좀 많이 압박을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문 열고 나가는 게 좀 두려운. 네,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심했죠. 선배는 별로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 안 별로 두실 것 관심 안 같은데. 두고요. 캐스를 써라요. 다만 뭐 되게 뭐라고요? 웃기는 캐스라 절대로 되라. 그런데 농담이고 저는 이제 제가 인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인정하는 사람들. 내 윗사람 중에서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좀 어린데도 저 친구의 말하면 인정한다. 이런 친구들이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세게 이야기해도 고치는 부분은 고칠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 별것도 아닌 애들이 평가를 하면 어디다 대고 평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평가칠. 평가질이죠. 평가칠. 맞아요. 결국에 그 평가에도 자격, 평가하는 사람에도 자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그래도 일상에서 수시로 듣는 것들 중에서 무례한 평가들, 뭔가 전혀 자격이 없는 무례한 평가들이 얼평 생각나요. 얼평, 맞아요. 얼평, 얼굴 평가죠. 정말 이거 심하죠. 진짜.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준비했던 그 평가의 이야기 중에 제가 아까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 남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 주로 자기의 그 위크한 부분을 가지고 남을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외모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지가 위크한 거지. 얼굴이 지금 약한 거죠. 망가진 거예요. 네. 망가지고 피부 가지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지들이 항상 안 좋은 피부가 생각을 계속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게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했던 이야기들. 근데 평가라는 게 가장 우리가 객관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평가를 받는 거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들도 많이들 누군가를 평가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첫인상도 평가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오. 네, 그냥 첫인상 봤을 때 이 선배는 되게 저요? 예, 네. 좀 되게 술을 많이 깐깐할 것 드시네? 같다. 뭐 뭐 이렇게 이런 하는 것도 느낌. 있고. 저희 첫인상 얘기 한번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시죠. 지금이요? 네.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난 나를 전혀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한 건데. 예. 첫인상. 첫인상. 저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다들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선배님 처음 봤을 때 이런 사람이 기자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쵸. 그때도 그랬죠. 네. 왜냐면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어. 네. 왜냐면 사회 비판적이시고. 네. 그리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약간 그런 게 그때 새겨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반대로 생각하고 막 하려고 하는 게 영향을 조금은 받지 않았나. 네.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아니요. 그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약간 좀 더 깊게 생각하라는 거? 그 맥락을 그냥 보려고 한쪽만 보지 말라는 거? 그 맥락을 살피려고 그런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우리,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셔서. 네, 우리 또 청년석 기자는 저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말을 안 하셨어요. 예, 오. 그날 커피숍 저희? 저희 커피숍 촬영한 날 오시지 않았어요? 막걸리 촬영해서 처음 본 네. 거죠? 네. 그 전날 뵀거든요. 뭐야? 뭐가 있는데? 뭐지? 아니 그날 그 전날 갑자기 전날 선배가 갑자기 아,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회식처럼? 네, 회식처럼. 굉장히 네. 네, 다 첫인상이 다 좋았을 리가 없는. 아니요. 무슨 일이 왜냐면 있었던 거죠? 좋았죠. 불렀는데 바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 저런 후배가 있구나. 아직 괜찮다. 우리 기자 사회에 이게 남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그랬어요. 굉장히 괜찮다. 그렇죠? 좋은 오. 네.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건 좀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일을 할 때 이게 합이 잘 맞을 수 있다. 그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죠. 선배랑요? 네. 그리고 저기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저기 있다고 했어요. 인텔리하다고 굉장히 말 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그리고 제가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를 이 동네 사람 아니죠? 그랬어요. 나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여섯 사람 태가 났나 봐요. 이 동네가 네, 전주가 전주를 얘기했던 건데 말도 그런 거 말고 그냥 네.
성향 자체가 성향. 이쪽이 좀 아닌 느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느껴져요. 음. 그래서 굉장히 둘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잘 맞을 것 같아. 그런 느낌? 제가 전북일 보러 가야 되나요? 그거 말고 그럼 제 밑으로 오셔야 돼요. 결국 누군가 보는 나가 진짜라고 생각을 해도 누가 나를 보냐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보는 나와, 맞아. 친한 친구가 보는 나와, 처음 보는 사람이 보는 나와. 그것도 다 너무 다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사람이 또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공정하게 해야죠. 평가. 네. 그러니까 자꾸 너 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못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런 칭찬을 들으면 거기에 또 부응하려고 사람이 또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말할 때에도 약간 상처 주는 말보다는 그냥 긍정적인 대화를 서로 유지해 가는 게 그 관계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 사람을 또 이제 대화청선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나네요. 좋은 동료가 되자. 아, 좋은 그렇죠. 사람이 좋은 되자, 동료가 네, 되자. 좋은 동료가 되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오늘 어땠습니까? 평가, 유지, 평가, 유지, 위치, 그다음에 원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또 한 번씩 준비한 거 있으시면 풀어주시죠. 안 했어. 좀 준비하셨어요? 천 기자. 저 준비한 게 아니고요. 네. 아까 그 위치 얘기할 때 네. 아까 막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펀치라는 드라마였는데 펀치. 김래원 배우가 자기 이제 시한부인데 자기 딸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자리에 서서 아무도 무시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위치라는 거, 뭐 역할이라는 거, 자리라는 거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라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우리 도승민 아나운서. 저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 평가 관련해서 사실 진짜 그 말 한마디가 나는 그냥 던진 말인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머리에 남는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 조심해야겠다. 말 조심해야겠다. 자, 우리 장유미 아나운서. 저도 좀 길게 얘기하겠죠. 오. 네. 저는 평가 이게 참 두려우면서도 계속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일 끝나고 나면 꼭 복귀를 해서 오늘의 내가 어땠는지를 계속 평가를 이제 하죠. 그리고 스스로의 평가. 네, 스스로의 평가. 내가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잘하는 것보다 못한 것만 보여요. 네. 왜 저랬지? 왜 저렇게 손을 많이 움직이지? 막 이런 것만 보여가지고 좀 더 나에게 친절하게 날 사랑하자. 네. 너그러운 좀 더 말로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많이 봐줘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의 장점을 많이 안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원조, 유지, 위치, 평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상적인 우리가 삶에서 늘상 부딪히고 또 생각을 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이 고민들이 또 우리가 한 주, 한 2주, 3주 살아가는데 또 한 커플의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어들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저녁 따경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